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7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오랜만에 비가 오늘은 내리진 않았죠. 또 모르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내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식시장엔 너무나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미국도 폭락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세상에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질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는, 정말 반도체한테는 너무나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좀 점검도 해보고 미국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이슈들하고 좀 오늘도 보고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위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22년도 이후 최악의 폭락이 나왔고요. 애플이 그 한국 부품회사와 폴더블 프로젝트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했다라는 이제 딜렉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그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는데 한번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튜브 쇼핑 관련된 코멘트. 근데 오늘 사실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특히 한국이 폭락한 이유도 이제 근본 원인은 뭐냐면요, 알파벳 때문이에요. 알파벳 실적 발표가 일단 좀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모, 어제 좀 말씀드렸죠. 그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그룹이 욕을 많이 먹죠. 밸류업을 하라고 했더니 밸류킬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산 박핵 관련돼서 지금 이걸 좀 합병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이죠. 금융인가요? 예, 거기서 합병신고서 정정해서 다시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아마 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요 두산 바켓 요거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일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저런 것들을 어쨌든 막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더 움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 함부로 훼손하는 일은 못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부상하는 홈뷰티 수출 누가 사고 있나? LG노텍,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엔진, 유니드, 아이센스, 이렇게 좀 기업들 실적들도 있고 해서 이슈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국은 거의 폭락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3.6% 폭락을 했고요. 너무 안 좋았죠. 예. 다른 거보다 그냥 나스닥의 그냥 폭락이 제일 눈에 띄는 하루였고,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했을까? 이제 요게 좀 가장 관건이죠. 근데 이 기술주 미도가 급증한 영향 속에는 빅테크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동안 물론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테슬라나,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 엔비디아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계속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나? 계속 끝도 없이 올랐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 뒤로는 걱정되는 게 언젠가 빠질 텐데. 그건 주식시장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는데, 그게 참 고점에서 파는 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걸 뚫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낙관론이 더 팽배했었는데, 결국엔 이번 달 들어와선 거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이 또 그걸 또 이 가장 심하게 빠진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흔들렸고, 이번 주는 그거보다 이제 실적 때문이라서 사실 이번 주 빠지는 게 더 충격적이죠, 사실. 예. 정치 리스크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테슬라도 안 좋았고, 자율주행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요 이제 신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가 말한 거는 반드시 실현을 해요. 예, 양치기 소년 아닙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불가능한 걸 하게 합니다. 그 특히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같은 거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거를 진짜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정말 타고난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시장이 요새 좀 신뢰를 안 하냐면 너무 약속을 안 지키죠. 이날 한다고 했다가 1년 후로 미뤄요. 심지어 몇 년 후로.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10월로 미뤘죠. 그 로봇도 사실은 올해 내놓기로 했는데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늦어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건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년이 아니라 1, 2년 후로 미뤄버려요. 예. 왜냐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늘 너무 낙관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이제 그걸 이제 간파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의 발언도 굉장히 낙관적인 게 많았어요. 이제 근데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숫자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말이 아니라 수치를 보여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내놓을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선 좀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내년에 할 수 없다면 뭐 놀랐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많은 주주들이 기대를 하는데 자신의 예측이 좀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자기 실수를. 그리고 10월 10일 날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아직은 믿질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식을 팔아버리래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도 좀 이제 불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지금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 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평가들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좀 저런 발언은 좀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자율주행 해결할 거로 믿는다면 예, 주식을 사야 된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식하지 말란 얘긴데 예, 그거 어렵잖아요. 사실 주식을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좀 시장에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하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대체 언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없어서 일단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좀 그래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더 문제는 알파벳이었어요. 알파벳이 실적 발표 너무 잘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실적 냈고 클라우드 성장하고 AI 더 지출하겠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왜 실망했냐면 알파벳 그 이제 재무 담당자가 3분기에 기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와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뭐냐면 AI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이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AI 돈 뿌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CEO가 뭐라 그랬죠?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CEO가 우리에겐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 적게 투자할 바에는 훨씬 많이 투자하겠다. AI에. 예. 지금 돈 까먹어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뉴스잖아요. AI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왜 시장의 반응이 안 좋냐면 AI 투자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 빅테크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20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어차피 투자 많이 할 거니까. 그걸 믿고 어쨌든 또 계속 주가도 갔던 건데 이제 시장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뭐죠? 저렇게 투자만 하다가 돈은 언제 벌 건데 이거예요. 돈 안 벌 거야? 돈은 언제 벌어줄래?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약간 공포심을 느껴버린 거예요.
아니 이들이 돈을 못 벌면 AI 반도체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하이닉스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왜 10% 가까이 빠졌을까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하이닉스도 오늘 너무 좋은 실적 냈어요. 실적 나무랄 데 없습니다. 예. 알파벳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모르나? 어차피 실적 잘 나올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AI로 돈 버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 말고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제 돈을 언제 벌 거냐를 답을 아무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챗GPT 쓰고 있지만 오픈 AI도 올해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많이 느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다음을 시장은 걱정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가 캐즘에 빠져가지고 아니 전기차 언제가는 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알파벳 실적에서 그런 게 자꾸 이제 하나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오늘 발작한 거죠. 흔히 발작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 알파벳 때문에 좀 급락했다고 보는 게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단 실적 발표했었고, 알파벳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다 급락한 거예요. 이거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그리고 최근에 또 돈들이 어디로 갔죠? 중소형주로 많이 갔다고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중소형주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더 빅테크에서 돈을 빼버리는 거죠. 여기다 이제 공매도까지 나왔겠죠. 그리고 이 전기차도 안 좋고, 리비안도 폭락하고, 근데 반면에 트럼프 피해주로 약했던 태양광주는 급등했고요. 통신주, 방어주, AT&T 여기가 한 5% 급등했고, 존스앤존스 제약주. 우리나라는 오늘 좀 제약주는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제약주 좋았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선 또 제약주가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망가졌다 이거보다는 시장을 이끄는 AI 관련주가 무너지고 하면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포드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10% 이상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GM, 포드, 테슬라까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은 아까 현대차 실적 발표한 거니까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어요, 분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여전히 내주고 있는데 시장은 반응이 좀 약한 거죠. 그게 좀 아쉽고, 확실히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GM과 이제 포드는 GM과 포드보다는 급이 위인 것 같아요, 훨씬. 그 정도의 실적을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 부분은.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은행들의 의견인데, 에보코 ISI가 미국 경기 둔화 중이고 제조업 부진하다. 투자들은 이제 성장 둔화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전환이 되면 소형주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되니까. 찰스 슈왑은 피로감 느낀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쉬는 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사실 근데 오늘의 조정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조정이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AI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이거를 누군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아마존, 그죠? 특히 메타 이런 기업들이 이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실적이나 전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좀 그 강세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8월까지는 약간 조정장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름에 주가 후퇴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나 하락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금리를 인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식의 하락 위험은 제한되겠지만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온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망가진다 이런 것보다도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8월까지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것 같고, 저도 한국을 걱정한 게 아니라 좀 걱정했던 건 미국을 걱정한 거예요. 미국이 너무 오르니까 저러다 언젠간 급락 한번 할 텐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7월에 시작이 된 거고,
예. 근데 이게 좀 항상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빠지면 한국은 더 빠져버리니까 정말 이게 답답한 거죠. 예. 아니 오를 때는 가지도 못했는데 오를 땐 못 오르는데 빠질 때는 더 빠져버려요. 이게 참 굉장히 우리 한국 증시의 좀 숙명이자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미국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이 한국 부품업계랑 폴더블 프로젝트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기사니까 확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설사 이걸 했어도요 절대 애플은 공개 안 합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국내 부품업계와 폴더블 프로젝트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 중이라는 이제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한번 기사 클릭해서 갔더니 유료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는 없었고, 예. 국내 부품업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얘기 계속 나오죠. 26년에 애플이 폴더블 폰 내놓을 거다. 근데 폴더블 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죠. 그래서 아마 삼성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아마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면 덕산 네오룩스가 수혜가 되겠죠. 왜냐면 블랙 PDL이라고 그 소재가 이제 아마 폴더블 폰에 탑재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만드는 회사가 덕산이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맞나? 이제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힌지 있죠.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 그거는 사실 힌지는 우리나라에선 결국에 이제 KH 바텍이나 파이넴텍이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것도 근데 아직은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애플의 참전 가능성이 자꾸 나오는 건 일단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세 연구원님이 구글 실적 발표에서 요새 뭐 티몬이나 위메프 아시죠? 근데 그거 쓰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월간 사용자 수가 한 800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메프랑 티몬 안 쓴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거의 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쓰나?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정산, 미정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 여행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쇼핑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전자상거래 쪽도 뭔가 큰 게 터져버린 거죠, 사실. 예. 근데 그거랑 좀 별개로 어쨌든 이번에 구글 실적 발표에서 유튜브 쇼핑 관련된 멘트가 나왔는데, 유튜브 시청자들이 300억 시간의 쇼핑 관련 영상을 시청한대요. 23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사실. 네, 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시청 시간은 25% 증가했고요. 초기 단계지만 여전히 투자의 핵심 영업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저는 더 쇼핑에 열을 올릴 거라고 왜 생각하냐면, 이번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튜브 사업부만이 좀 실적이 미달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유튜브 쪽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유일하게 거의. 그걸 보면서 유튜브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뭔가를 하겠구나.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떠오르는 건 쇼핑 쪽이에요. 이걸 드라이브 갈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전히 투자의 핵심 영역이다. 그리고 제품 태그 지정에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태그를 달면 소비자는 검색하고 구매하고, 예. 그리고 좀 쉽게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게 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색 및 쇼핑 광고에서 AI 관련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한마디로 유튜브 쇼핑의 차세대 먹거리로, 그러니까 유튜브 쪽이 좀 성장이 둔화되니까 이쪽을 좀 뭔가 키우겠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유튜브 쇼핑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 뚫었다 이런 내용인데,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HBM3는 통과된 걸로 거의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중국 쪽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저성능,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 쪽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엔비디아 공급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거 빨리 통과해야 돼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통과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직 통과를 못했는데 이거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8단짜리겠죠. 그 다음은 12단짜리예요. 12단도 아마 지금 제품 납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12단짜리 세계 최초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HBM3가 통과되면 또 12단까지 납품을 또 하게 되면 삼성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하이닉스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번 4분기에 HBM3 이제 그 12단짜리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둘 간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새로운 CIS 이미지 센서 공급자 될 거. 이거 고밍치라는 이제 대만의 아주 유명한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항상 애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이 원래 이미지 센서가 뭐죠? 그 이렇게 우리 그 필름 카메라 찍잖아요. 카메라 딱 찍으면 필름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스마트폰에서는 디지털로 보죠. 그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미지 센서인데 그게 세계 1위가 소니입니다. 소니. 애플은 소니 거만 써요. 예. 삼성이 2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삼성 것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망이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좋죠. 삼성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두산 테스나가 급등한 거예요. 두산 테스나 오늘 급등했죠. 예. 왜냐하면 삼성 이미지 센서 요거 테스트해주는 업체가 두산 테스나.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이거 뉴스를 언제죠? 어제 밤에 봤나? 어제 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밤이었나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 딱 그 두산 테스나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예. 저거 딱 기사 보자마자 두산 테스나한테 호재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가 급등해버렸죠. 예. 강세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근데 이제 고밍치의 의견이지 애플이 확인한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되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나 밸류체인에 상당히 큰 호재는 될 수 있다. 다만 확정된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의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 이런 내용인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찬물 끼얹었다는 평가 속에 금감원이 제동 걸어버렸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증권신고 제출하면요 거의 그냥 돼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두산그룹이 뭐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합병과 주식의 포괄 이제 어쨌든 계열사들을 이렇게 합치고 막 이렇게 지배구조 재편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할 때 제동을 많이 걸어요. 어떤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금감원이 꼼꼼히 보거든요. 이거 다시네. 정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정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금감원은 뭐냐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아닌가, 불분명한 게 아닌가. 여기서 이걸 하려는 목적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근데 도대체 어떤 시너지 효과죠? 두산 로보틱스랑 바켓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바켓이 완전 자회사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굴삭기고 하나는 로봇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정정해라.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정 요구를 하면 정정 신고서를 다시 내야 돼요. 예. 고쳐가지고 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낼지는 모르겠고 내게 되면 제 생각엔 합병 비율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두산 바켓 주주분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게 뭐죠? 왜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두산 바켓은 1년에 조 단위 이익을 내요. 1조 원 이상.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예요. 오늘도 실적 나왔거든요. 아까 보니까 적자더라고요. 여전히 적자인데 네, 오히려 그 두산 바켓 한 주를 주면 로보틱스 0.63주밖에 못 받아요. 한 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바켓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교환 비율이 너무 낮다 이거예요. 바켓이.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주분들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밸류 봐라 그랬더니 밸류 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에 따라 어쨌든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금감원이 정정 신고서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3개월 내에 신고서 제출 안 하면 이건 철회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아무튼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는 좀 이렇게 밸류킬 하는 밸류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제발 이렇게 좀 대기업에서 예, 자꾸 대주주만 위한 소액주주 이렇게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은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오늘 하이닉스가 좀 난리가 났죠. 근데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은 목표주가 올렸고요. 예상보다 강한 매고버리 가격은 전망 따라서 실적을 올렸는데 HBM에서 요게 아마 좀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삼성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요것도 영향을 좀 일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뭐 메모리 가격도 올라갔고 HBM3도 이제 매출에 반영될 거고 환율도 좋았고 D램 내년에 수요 성장률 23% 올해보다 더 좋고요. 내년에 전통 서버도 좋아진대요. HBM만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해요. 옛날에 이제 2017년 18년도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서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뭐 저기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체 주기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한 6, 7년 지났거든요. 서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 사이클이 이제 와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전통 서버까지 좋아지니까 업황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 연수가 원래 3년에 한번 바꿨는데 6년이면 올해입니다. 이 18년도 생각하면 24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적어도 내년에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엘, 엔비디아, 루빈 이런 이제 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HBM은 더 많이 들어가죠. 내년 성장도 명확하고 그리고 그러나 공급은 수요보다 늘질 않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자본 지출이 늘긴 하지만 대부분 인프라나 HBM 쪽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D램 공급 초과율은 마이너스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공급이 더 적어요. 초과율이 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보다. 그리고 D램 가격은 올해에 이어서 40%대 상승세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는 견조하고 하니까 또 물론 뭐 이게 증설을 할 수도 있죠. 경쟁적으로. 또 미국 대통령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지만 공격적인 어쨌든 투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주가는 안 좋았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정말 좋은 실적에도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 알파벳으로 시작된 이 AI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은 많이 안 빠졌죠. 그 이유는 삼성은 AI 수혜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삼성은 별로 오른 게 없었어요, AI. 그래서 이제 안 빠져요, 덜 빠지는 거고. 그러나 하이닉스는 AI 수혜를 명백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충격을 받아버린 게 아닌가. 그 조정이 나왔고, 그러나 저는 뭐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AI 아직 갈 길 멀고요. 우리 뭐 기기로 지금 AI 사용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내년에 애플 아이폰에 AI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죠. 내년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면 이번 또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조정은 또 내년을 바라보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다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약간은 걸릴 수 있다. 당분간은 조정은 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 가을을 보고 저는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건 좀 괜찮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무튼 애플 때문에 그래요. 애플 아이폰은 저는 내년을 기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교체 주기 2021년도에 아이폰 12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4년 딱 지나죠. 그죠? 그래서 내년 교체 주기도 딱 맞기 때문에 내년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닉스의 폭락 때문에 오늘 좀 증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홈뷰티 수출은 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요게 4년 만에 3배.
상반기 수출이 작년 전체 수출에서 84까지,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는 연평균 26.1% 성장할 것 같고요. 고주파, 초음파 같은 병원에서 받는 거를 이제 집에서 자기가 하는 거죠. 거기다 화장품까지 같이 하죠. 올해는 미국이고 미국형 비중이 43.7, 그리고 화장품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APR도 그렇고 동국제약도 그렇고 잘 가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는데 펀더멘탈에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일단 성장은 저는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자, LG노텍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아이폰 출하량 좋았고 실적 뭐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이폰 수요 여기까지는 좋죠. 중국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래 그 샤프 있죠. 일본의 샤프랑 LG노텍이 애플 아이폰에 주로 카메라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경쟁사들이 들어오나 봐요.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계속 이어지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들어와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김소은 연구원님도 일단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투자 의견은 오히려 낮췄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마다 좀 생각은 달라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적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고유영 연구원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 그래서 저평가는 이제 해소됐고 아이폰 판매 좋고, 그리고 전장이나 로봇용 카메라 같은 걸로 좀 이제 너무 모바일에 집중된 거 좀 분산시킬 것 같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대규모 투자가 끝나서 현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중국의 비중이 높잖아요, 애플이. 관세 부과해서 아이폰이 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가 요겁니다. 코엘, 룩시에어, 써니옵티컬 같은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코엘은 샤프 자리 대체할 걸로 보고 있고요. 후면 카메라 점유율 두고 아마 LG노텍과 경쟁할 것 같고, 럭시에어는 폴디드죠. 잔망경이죠. 요거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써니옵티컬은 애플의 렌즈 공급사인데 25년 맥북용 카메라 모듈도 공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 카메라도 얘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LG노텍의 경쟁사가 좀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죠. 예. 이겨내고 계속 보여주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요런 좀 이제 경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생길 수는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실적 좋다고 쫓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이미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참 네이버 목표 주가 올린 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뭐냐면 그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티몬과 이메프 사건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네이버가 아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더라고요.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가 국내 10위권이고 그 다음에 연 거래액이 7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거 깜짝 놀랐습니다. 티몬, 위메프 저도 옛날에 몇 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초창기에 막 그런 거 많이 했죠. 그 뭐였죠? 이제 그 시간대별로 딱 해가지고 그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 예, 그런 것들 많이 팔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몇 번 구매도 해봤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구매를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많대요. 티몬이 830만 명, 위메프가 770만 명 월간. 예, 그러니까 여전히 큰 게 맞아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죠. 예. 네이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과 좀 일부 경쟁도 하거든요. 오픈마켓이니까. 그래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서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 같고, 거래액이 7조 원인데 이 중에 일부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2.5조 이상의 거래액 증가 효과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거래액이 올해 1%, 내년에 5% 정도 기대보단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큐텐그룹이 갖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3%인데 네이버가 1% 정도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는 지금 악재랑 악재는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한 거래액 증가는 가능할 거고,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아마 이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물론 이것도
이 네이버한테는 이게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AI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AI를 통해서 이걸 전자상거래나 검색 쪽에 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걸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렇게 해야만 추세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이버가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 추세적 상승이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바닥은 확인됐다. 그러나 AI에 대한 밑그림을 좀 보여줄 때까지 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좀 올랐다가 좀 빠졌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실적 좋았죠. 예. 바이오에피스. 근데 일회성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이제 승인 받으면서 마일스톤이 뭐죠? 그러니까 저런 게 승인되면서 이제 보너스 같은 거죠. 이제 로열티가 계약 사항에 따라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인식이 되거든요. 이번에 2,200억이 인식됐대요. 하반기엔 저게 확 줄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건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돈 잘 벌고 좋아요. 예.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중국 규제 이슈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다만 이제 그 이 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경쟁사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돈을 많이 번 건 좋은데 약간 일회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정유영 연구원님은 1.5조 원 초대형 수주를 필두로 5공장으로 연결되는 계약이 뒤따를 것 같다. CDM 그러니까 본업 되게 좋아요. 생물보안법 제정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펀더멘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좋다. 다만 상반기는 이 마일스톤과 환율 효과가 있었는데 하반기는 그게 없어서 상반기 대비엔 좀 감소할 것 같다. 근데 현재와 같은 고환율이 유지되면 이익 감소폭은 좀 제한적이다. 5공장 수주 공시 나오면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일단 좋지만 하반기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바이오시밀러, 미국 정책, 중국 규제 이슈 이런 거는 중장기 호재니까 또 만약에 뭐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다면 또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네. 자, 하나엔진은 2분기 깜짝 실적 냈고 뭐 요즘에 조선주도 실적 다 보셨어요. 오늘도 한조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다 서프라이즈 다 났어요. 주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근데 하나엔진도 좋았고 성과도 올라가고 이 판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 선박 가격이 엔진에도 반영이 됐고 수주도 많고 초대형 운반선은 중국이 좀 또 최근에 많은 편인데 최근에 하나오션도 원유 운반선을 또 수주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수주를 많이 늘려도 하나엔진은 좀 그 부분이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닌 게 중국에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엔진은 한국의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에 공급도 하지만 중국 배에도 엔진을 납품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박 엔진 부분도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선박 엔진은 아마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서비스 해주는 거 이런 쪽 매출액이 23.4%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성과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엔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돼요. 그렇지만 그거 빼고는 다 좋은 상황이고 이게 좀 더 무서운 건 이 조선 업황의 이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주는 모르죠. 수주는 뭐 꺾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적만 놓고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신규 쫓아가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드는 하나증권의 윤재생 연구원이 판매량 증가, 환율 상승, 실적 개선. 실적은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상 운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운임 유럽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운임이 올라가니 뭐 이거를 그렇다고 가격을 바로 전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같고 CPS는 뭐냐면은 이제 저런 가성칼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염소가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이 염소는 되게 유독한 물질이라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염소를 이용해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수익성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죠. 저게 이제 4분기부터 가동되면
저 염소를 안 그러면 염소를 다른 데 팔던가 버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예. 그것도 환경에 문제 생기니까. 차라리 저거를 유니드가 직접 저걸로 다른 제품 바꿔버리겠다. 저게 CPS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분기부터 가동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또 미국의 비료업체가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이런데 수전의 설비. 이거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 수소 설비에 물 알카라인으로 방식으로 물을 전기 분해할 때 거기에 유니드의 가성칼륨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니드가 실제로 해당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의 윤영식 연구원님은 또 새로운 내용을 알았는데 국내 수출 비중에서 남미 비중이 15%나 된대요. 근데 이게 여기가 1년 이상 쌓았던 재고 소진이 끝나간다고 합니다. 재고 쌓일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인도도 반등, 중국은 설비 가동이 지연되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겠죠. 탄산칼륨도 하는데 여기도 판매량도 증가. 수출 비중 높아서 강달러 긍정적. 다만 물류비,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제 다들 비슷한 얘기. 물류비 때문에 좀 아쉽고 계절성이 3, 4분기는 상반기보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 빠진 것 같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까 수전에 설비, CPS 이런 걸로 수익성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드 같은 경우도 빠지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니드 포트폴리오 자체가 많은 화학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좀 나온다면 또 너무 올랐었죠. 한때 확 올랐는데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센스는 어제 급락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 어제 IR을 했대요. 했나 봐요. 딱 보니까. 그래서 IR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투증권의 강시훈 연구원이 적어주셨는데 연소결당 측정기 아시죠? 여기다 이제 패치형으로 붙여가지고 혈당을 24시간 측정하는 건데 가격이 쌉니다. 아이센스 후발주자고 점유율 2%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을 할 것 같고요. 향후에. 다만 실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직은. 그리고 기대가 집중됐던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1분기랑 매출액이 좀 비슷하다. 왜냐면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파스타라는 앱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신규 주문이 좀 미미했대요. 자사몰과 대리점 통해서 나갔는데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나간 물량은 좀 미미했다는 거죠. 주문이. 그리고 아가메트릭스라는 자회사 여기가 좀 안 좋아요. 적자인데 이번엔 적자폭을 축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연간 실적 성장에 좀 주목하자. 그리고 한독이 헝가리 쪽에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요거를 판매를 하니까 지금 유럽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긍정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액 전망을 이걸 낮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실망한 것 같아요. 저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낮췄을까? 요새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요. 아이센스는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 측정할 때 자기 요걸 체열을 해가지고 원래 보정하거든요. 근데 덱스컴이나 이런 데는 아마 보정이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아이센스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무보정 기능 업데이트 해준대요. 저게 나오면 이제 더 나아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일부 실망한 게 아닌가. 올해 예상보다는 좀 못하겠네. 그래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헝가리로 가서 독일, 칠레, 영국 이런 건 좋죠. 또 아가메트릭스가 미국 유통사인데 내년에 매출 의미 있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2형 당뇨 아직 국내 보험은 언제 받을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험 확대를 하는 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니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센스는 길게 보셔야 되고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장 올해 뭔가 좋아질 만한 그 실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무튼 저렇게 보정하는 기능이 혈당과 보정 필요 없는 것도 나올 거고 점진적으로 26년에 아마 미국 FDA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모멘텀들이 내년부터 또 나오니까 이 산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아이센스의 약간의 그런 기기의 단점들 일부 있고 카카오 헬스케어 통한 매출이 좀 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부 실망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그래서 좀 다시 올라가려면 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아마 좀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도 어제 24일 하나 있었죠. 잠깐만요. KCC 글라스 맞아요. 예, 정몽규 회장님이 또 사셨어요. 24억 원. 저번에도 한 30억 사고. 그래서 이게 건자재 회사죠. 그 유리 주택용. 근데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 뭐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전자공시에서는 어제 컨택 아시죠? 예. 컨택이 그 인공위성 이제 지상국 있죠. 이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해주는 그거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위성 데이터 받아가지고 전 처리도 해주고. 예. 근데 군부대 쪽에 영상 처리 시스템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공시가 있었고요. 롯데렌탈이 중장기 사업 전략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 매출액이죠. 매출액 1.5배, 영업이익은 28년도 기준으로 지금보다 2배, 자기자본이익률도 1.8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더 개척을 하고요. 중고차를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 매매를 이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런칭하고 차량 방문 정비 사업도 하고요. 산업재 중개 플랫폼, 한마디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쪽에 이미 팔린 자동차를 그걸 가지고 좀 플랫폼을 계속 꾸려보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전략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고요. 3년간 매년 단기 순이익의 무려 40%를 돌려주겠대요. 예, 이런 건 아주 환영할 만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주주환원책은 나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티라유텍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LS 일렉트릭이 그 지분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3자 배정 유증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에 LS 일렉트릭 149억 들어오고요. JKL이 ESG 이런 경우는 호재죠. 이건 악재가 아니죠. 네. LX 일렉트릭이 어쨌든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티라유텍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자는 어쨌든 악재인데 저렇게 3자 배정은 특정인을 딱 찍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가 LX 일렉트릭 같은 굉장히 큰 회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회사니까 서로 간에 좀 좋은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뭐 나스닥 오를 때는 가지도 못하더니 코스피도 어느새 2700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2750 이하는 구간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폭락을 하니까 좀 어렵죠. 이제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한 번씩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기적으로 좀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주기적인 급락장이 꼭 나와요.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락할 때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기업들을 잘 모아 가시면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니까 돈을 버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추세 상승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한 그런 좀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은 지수 레벨로 보면 뭐 결코 도망갈 때는 아니죠. 오늘 역시 뭐 저렇게 미국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다 던져버렸고요. 특히 하이닉스에 집중됐고, 오늘 일단 광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 급등했고, 2차전지도 사실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이게 LG엔솔이 또 반대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쁠 게 있겠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다시 하루 만에 좀 반등해 줬고요. 통신주가 이제 미국도 실적 좋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분위기고, 게임 업종은 시프트업, 이번에 상장했던 시프트업이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다 빠졌네요. 다 안 좋네요. 전선주 많이 올랐던 뭐 이유 없습니다. 전력설비, 엔비디아 빠지니까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오른 거 팔자 이거죠 지금 분위기가.
거기에 하이닉스도 뭐 덩달아 빠져버렸고, 삼성은 뭐 AI로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영향이 좀 그나마 제한적이었고, 3D 낸드, HBM, 뭐 CXL, MLCC 할 것 없이 오늘 다 주가가 좀 흔들렸던 하루였고, 조선도 사실 실적들은 좋은데 오늘 그냥 하나엔진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되게 내용 좋은데, 예. 근데 많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한국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 너무 실적 좋으면 빠져버리는. 예. 참 하나엔진도 내용 좋은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저렇게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건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내용이 나빠서 빠지는 건, 내용이 나쁘진 않고 오히려 좋은데 저렇게까지 빠질 이유인가, 저게 참 답답하긴 합니다. AI 빠졌고,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도 좋은 실적인데요, 그냥 막 던져버립니다. 지금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해운주, 뭐 반도체 재료, 뭐 2차 전지 일부 좀 빠졌고, 풍력도 어제 좀 오르더니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래도 포스코가 좀 버텨줬고, 네. 오늘은 화장품도 안 좋았죠. 기존 주도주들은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너무들 많이 빠져서, 예, 오르는 종목은 이제 극소수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자동차도 안 좋았고, 2차 전진 좀 선전했습니다. 네이버 2차.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기업들 특징이 못 올라갔던 기업들이 다 대부분 올라갔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포스코홀딩 다 못 오르던 기업들이죠. 예, 이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오늘 펼쳐졌고, 주도주들은 거의 다 빠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LS 일렉트릭,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다 주도주였죠. 삼양식품까지 다. 두산 박해선 실적이 좀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올해 뭐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고, 올해 제일 좋은 기업이 어디예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마이너스 9%. 리노공업도 좋았는데 급 빠졌고, 한마디로, 예, 좋았던,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다 빠지는, 예, 그런 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도 빠졌고요. 예, 루닛은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빠졌는지. 뚜렷한 이유는 안 보이고요.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PSK, 원익QNC 다 좀 흐름들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테스는 올라갔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와이젠토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JYP는 여전히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오른 기업 중에서는, 예스24가 좀 올랐네요. 예스24.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좀 회복되고, 뭐 반도체, 바이오가 좀 큰 폭도 조정받았고, 전력기기도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거의 다 안 좋았고요. 한화그룹, 한화, 시프트업, 뭐 셀트리온, 요 포스코홀딩, 삼성 E&A 요런 정도만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무려 50포인트나 급락을 해버렸고, 뭐 거의 폭락장이 연출됐는데, 아마 오늘은 좀 이제 내일은 좀 진정되겠지만 정말 힘든 장입니다. 네.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은 늘 이래야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자, 아무튼 2750도 깨지고 2700까지 온 상황이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락할 땐 도망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또 더 나은 쪽으로 뭐 교체도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뭐 기회를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손절매하고 막 시장 떠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약세장이라 그러죠. 약세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정장이지. 그래서 펀더멘탈까지 망가진 건 아니니까 좀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 좀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